빅튜브입니다. 참치캔을 따서 익히지 않고 먹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죠.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조림은 까서 안 익히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르스트레밍이라는 스웨덴 삭힌 청어 통조림 같은 경우는 가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예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통조림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캔에 음식을 충전하기 전까지는 재료나 음식의 종류라든지 배합 양념 숙성 등의 노하우에 따라서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캔에 넣고 나서는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정 조리 주입 탈기 밀봉 살균 이 과정이 디폴트죠. 이건 로스팜의 생산 공정입니다. 원료를 선별하고 다지고 숙성과 배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재료 특성과 상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공정이죠. 그 다음 공정부터는 대부분이 캔이 비슷합니다. 캔 충전은 캔에 고기를 넣는 것이고 캔에 넣은 상태로 고온 고압 살균을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캔에 넣은 다음에 고온을 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냥 뜨뜻하게 살균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4분간 유지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스테이크 구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부 온도 기준 60도 70도 정도만 되면 웰던입니다. 그런데 중심 온도 기준으로 120도 가열을 하니까 완전 익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균을 익혀서 죽이면 고기도 익는 거죠. 다음 과정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일부인이라고 유통기한 쓰고 엑스레이로 뼈 같은 거나 이물질 들어갔나 보고 라벨 붙이고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캔을 밀봉한 다음에 고온으로 멸균을 시키기 때문에 내부에는 콜로니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이 단 한 마리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긴 거죠. 실제로 이 공정을 거치게 되면 뭘 집어넣더라도 산패나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통조림 식품에 방부제나 보존제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구멍이 뚫리거나 한번 까고 나면 왕창 상해버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참치캔의 경우도 고기의 질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익혀진 상태입니다. 옥수수 통조림의 옥수수도 익힌 옥수수가 들어있습니다. 통조림 꽁치나 고등어의 경우에도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잘 익은 상태입니다. 통조림 골뱅이나 번데기도 이미 다 익혀져서 나온 상태고 심지어 과일이나 채소 통조림 같은 경우도 가열 살균이 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원래 익힌 것 자체가 상품인 경우 캔에 담기 전 조리를 하면서 익힙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열 살균 과정에서 익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살균이나 멸균 과정에서 재료들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익히는 과정을 넣은 익힌 제품들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조림뿐만이 아니라 햇반이나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이 긴 것들은 대부분 밀봉 후 열 처리를 한 것으로 내부가 익혀진 상태입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식품 첨가물이 걱정되어 데쳐서 먹는다든지 차가울 때 먹으면 맛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다 익혀 나온 것이라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과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익혀서 나옵니다. 중간에 익히는 과정이 없는 것들도 밀봉 후에 살균이나 멸균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먹을 때는 따로 가열하지 않고 먹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통조림 자체가 식품 보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따로 보존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포장이 망가지거나 일단 한번 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차가울 때 먹는 경우 맛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